네, 국회에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조수 아나운서 그리고 임현준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자 오랜만에 현준 쌤 이 코너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친정에 네. 온 느낌. 네,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밖은 예. 많이 춥지만 또 이제 저번에 저 대신 나온 이호승 변호사님, 노무사님이 워낙 방송을 잘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복귀가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다행히. 돼요. 괜찮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취준위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분입니다. 망치걸 조선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어떻게 오늘 좀 괜찮아요, 몸은요?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오늘 망치치기엔 옷이 조금 샤방샤방한데 그래도 그러게, 네, 오늘 힘내서 이쁜 얼굴이 이쁜 오늘 또 모습인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준 쌤 오늘 준비한 주제 이번 주 주제 어떤 거 가져왔습니까? 예.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취준생의 똑똑한 소비가 되는 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학원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이 수강료 환불권은 정말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취준생도 학원 쪽 모두 다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안건을 들어본 뒤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조선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먼저 오늘은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28살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취업학원 종합반에 2개월 과정에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강료를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대기업 취업의 꿈에 부풀었던 윤 씨는 한 달 만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유명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는 학원이 A씨가 명문대생이 아니어서 대기업 취업이 힘들다고 했고 또 수강생이 많다며 약속한 자기소개서 첨삭을 3주나 미루는 등 이 학원비를 받은 뒤에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습니다. 남은 한 달치의 수강료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학원에서 취소 수수료를 제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 200만 200만 원인데 이걸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뭐 네. 진짜 사기꾼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한 달만 들었는데 100만 원을 못 받는 것 자체가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보통 뭐 불량 취업학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 전까지는 100% 취업해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호언장담을 하지만 등록한 후에는 이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아예 환불을 하지 않거나 소액만 환불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원 측은 수강 신청자에게 미리 고시를 했고 또 그만한 가치의 역량을 수강생에게 쏟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에 컨설팅 학원 및 업체를 이용할 때 취준생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 주 취준위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려주시죠. 네. 김승재 아나운서가 많이 화가 답답하셔서 나서 화가 제가 나셔서 지금 옆에서 많이 자꾸 죄송한데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 이게 역량을 쏟았다는 걸 느끼는 거는 그 받는 학생이 느껴야지 이걸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인 것 얘기만 같은데. 들어봐도 뭐 자소서 예. 첨삭을 3주나 미뤘다는 게 사실 열받네요. 예, 네. 100만 원을 그러니까요. 내고 한 달 동안 자소서 첨삭도 안 해준다는 게 좀 말이 안 그렇습니다.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다들 열이 받으셨는데 예. 그럼 환불 받을 때 따로 좀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죠, 쌤. 네, 법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 현행 학원법은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도 남은 기간에 대해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체 교습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교습비 등은 전액 환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 컨설팅을 보장하고 한꺼번에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법적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그 어이없는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 방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등록 전에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등록 전 비용이나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봐야 됩니다. 네. 취업 컨설팅 학원의 환불 규정에 대해 일반적인 학원의 경우 한 번에 몇 개월분의 학원비를 한 번에 지불하더라도 수강하지 않은 일수만큼 환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따라서 수강하지 않는 일수만큼 수강료가 비싸거나 환불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취준생분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하게 등록 전 환불 규정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등록 전에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따로 뭐 증명서 같은 거를 받아놔야 하는 건가요? 네, 필히 사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일단 뭐 그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이게 네. 일단 뭐 필요하니까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 내고 그
부푼 마음을 갖고 가지만 그때 계약서에다가 막 꼼꼼히 그거 보험할 네. 체결할 때 법조 아닌 것처럼 뭐 잘 안 읽기 때문에 학생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느낌일 수 네. 있겠지만 어쨌든 환불을 그런 걸 안 읽고 나중에 환불을 요구하는 게 좀 또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요? 솔직히?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등록했을 경우 이제 본인이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업 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환불 기준이 월에서 수강 잔여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따른 법률 18조 1항에 근거하면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며 1항은 규정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수강료 반환 기준을 살펴보면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 개시 시간이 절반이 지나게 되면 수강료 절반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 3분의 2시간 이상을 듣게 되면 수강료 환불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네요. 수업을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반 이상을 들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최근에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 대해서 한 수강생이 인터넷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올렸는데요. 학원이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조소연 아나운서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일명 독학재수학원의 줄임말로 독학학원 또는 독재학원이라고 불리는 이 학원은요. 독재가 어울리네요. 예. 그렇죠. 예, 독학하는 학생의 일과나 또 공부 스케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원을 다닌 B 씨는요, 플래너 상담을 받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그만둘 때까지 단 한 번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후에 B 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다닌 학원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적어서 올렸는데요. 예. 학원 측에서 이를 알고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하게 네. 비판했는데 취업 준비생 상대로 고소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올렸는데 어, 고소를 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팩트를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렇게 좀 불만 사항들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고를 하면 모르겠지만 또 네. 좀 이렇게 소심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병아리 냉가슴 앓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렇게 속앓이만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좀 요청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우니까 소비지 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72번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학원은 관련법에 따라서 5개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학원 교습비를 게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5개 가격 표시제인데 예. 여러분들이 학원에 정상적인 학원이라고 하면은 입구라든지 학원 내부에 그 관련된 가격표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외에도 계약 해제, 환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이나 기재하지 않는 것도 학원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제기할 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사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학원 측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필이나 자필로 어쨌든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고요. 캡처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 학원이 정말 학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겪은 게 학원 뭐 에이전시 이래서 갔는데 결국에 제가 이게 좀 트러블이 생겨서 소비자원에 전화해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개인 사업장으로 등록이 돼 등록이 있어서 안 되니까, 따로 개인 자기들이 뭐 사업장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사례도 있을 업태가 것 학원으로 같아요. 안 돼 있고. 예, 학원으로 제대로 돼 있는지 좀 확인해봐야 그것도 될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부분에서 그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법에 의해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학원에 가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입구에다 걸어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 입구에 있는 번호를 조회하셔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셔서 조회하시면은 이 사업자가 과세 유형이 어떤지 또 사업자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만 학원 갈 때 이제 뭔가 좀 배우고 싶어서 가는 마음인데 거기 앉아 계약서 내놓으세요. 예. 이렇게 막 그러기도 좀 쉽지 않죠. 내용 중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그랬다가 나중에 잘 안 해줄까 봐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깨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데 특히 요즘 저희가 상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과 굉장히 같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게 어머님이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머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자녀와 학생 스스로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이런 거액의 비용, 앞서 얘기했던 대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상담해보고 같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교환해서 정말 괜찮은 곳인지를 검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 그러게요. 같은 게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 배움에 있어서는 싼 게 비지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딜 가봐도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증명하는, 예, 예. 보장하는 네. 그런 것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게요. 그 부모님이랑 생각이 같이 가면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되니까. 그러니까 뭐 네, 나중에 정말 엄마가 이거 잘 내 뜻이 모르는데요. 아니었는데 좀 넘어가 보시길 맞아요.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취준이 간사로서 현준쌤 취준생들을 상대로 한 환불 횡포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여기 계신 따끔하게 한번 보고 세 분의 아나운서 분과 좀 전국에 있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취준생들을 대변해서 학원을 향해서 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준생분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원 그 불법 행위를 하시는 학원들의 자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당신이 아들이자 이제 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족에게도 과연 그렇게 똑같이 하실 수 있는지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돈은 벌되 사기는 치지 마시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나쁜 짓 하면 일단은 혼난다, 근데, 이. 네, 좀 씁쓸하네요. 이렇게 자리에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속상합니다. 사실 목적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고 맞아요. 또 자격증을 따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찾아간 학원에서 이런 상처를 입으면 취준생들은 두 번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양심적으로 좀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또 소비자들도 그런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보다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수현님의 오늘의 명언까지 들으시면서 망치까지 혼난다. 조심하라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해주신 조선 아나운서 또 예. 임현줄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